예적금 대신 사 모을 만한 한국 배당주가 아니라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지금 사면 조만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얼마 전에 예적금 대신 사 모을 만한 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런데 사실 배당주는 한국보다는 미국 주식이 더 유명합니다.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에 더 힘을 쓰고요. 그래서 배당금도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기업이 많고 매년 배당금을 성장시키는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예적금 대신 사 모을 만한 한국 배당주가 아니라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특히나 배당 기준일이 1월이어서 지금 사면 조만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한국 배당주를 선정할 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안정적인 사업 모델 그리고 배당 정책. 그런데 우리가 예적금 대신 꾸준히 사 모을 만한 배당주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즉 현재 상황에서 비싼지 싼지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기간 투자하고 말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싼 거보다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꾸준히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크게 대전제로 설정해 놓고 한번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먼저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한 수요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호황기 때는 돈을 엄청 잘 버는데 불황기 때는 돈을 못 벌고 적자입니다. 그런 주식이 과연 주주들한테 꾸준히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두 번째로는 캐시카우 사업 모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돈을 잘 번다고 무조건 캐시카우는 아닙니다. 버는 족족이 다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시설 보안 자금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자, 그런 주식은 쌓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나눠줄 목도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성장하는 기업, 빅테크 기업처럼 매년 막 두 자릿수 이상씩 성장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원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도 시장 평균 이상 수준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투자한 그 원금이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불어나겠죠. 그래서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수요가 발생을 하느냐, 그 부분은 영업이익률 10% 이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0% 이상이랑 최소 5년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경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원래 기준은 각 분야 탑 클래스 기업이었는데 지금 1월에 배당 기준일인 기업,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준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캐시카우 사업 모델을 자산 구조로 평가를 했는데 훨씬 더 단순하게 평가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기업들, 최근 5년간 이렇게 잉여현금 흐름이 플러스였느냐. 잉여현금 흐름이란 순이익이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장부상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 이를테면 시설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긴 만들었으나 아직 팔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또 비용으로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정말 주주들한테 남는 돈, 그 돈을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요. 그래서 이 잉여현금 흐름이 플러스였는지, 잉여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금의 안정성, 이 부분은 연평균 매출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초과를 하느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2%에서 3% 정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정도로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 이상 매출의 성장률이 나오느냐. 자, 그 부분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배당금을 당연히 지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년 배당금을 인상을 했느냐. 자,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여기에다가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을 초과했느냐, 그 부분을 추가적인 기준으로 설정을 했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사 배당 성향 평균, 이거보다 많이 주는 주식이어야지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배당을 많이 줍니다. 평균 배당 성향이 50%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 성향이 높다라고 해서 좋은 배당주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이 순이익에서만큼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꾸준히 시장 평균 이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느냐. 자, 그런 상황에서 순이익에서 얼마 정도를 배당을 해야지 성장률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데 계속해서 배당 성향만 올린다? 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배당을 못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배당 성향 평균 초과 그 기준은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시중 금리를 상회를 하느냐. 아무래도 좀 배당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금 금리보다는 연간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좋겠죠. 자, 이렇게 설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한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클로락스라는 기업입니다. 티거명은 CLX고요. 배당락일이 1월 26일, 그리고 배당 지급일이 2월 12일입니다. 즉 1월 25일 기준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다음 달 2월 달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 기업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5.5%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2.19% 정도 됩니다. 클로락스는 미국의 생활용품 식품 제조업체예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LG 생활건강과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은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이 표백제, 세탁 첨가제, 홈케어 제품, 세척 및 소독 제품을 제조를 합니다. 최근 실적을 보시면 한 2019년까지, 참고로 이건 연환산 실적입니다. 최근 4개 분기 합산 실적. 그래서 하나의 분기가 연간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2019년 초반까지는 그냥 고만고만한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들어서 갑자기 성장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에 따라서 이익 같은 경우에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앞서서 제가 주력 제품이 표백제, 그 다음에 소독제 이런 거라고 했죠.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런 위생 관련 용품들이 상당히 잘 팔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익률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낮았을 때도 한 17.5%에서 그 다음에 높았을 땐 한 19%. 이 수준을 거의 한 6년간 꾸준히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매출액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고정비 효과로 이익률이 한 22%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꾸준히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 7년 동안. 그렇다면 이 기업은 안정적인 그런 사업 모델 플러스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팬데믹 이슈가 잦아들고 백신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100%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분명히 이 위생용품, 위생생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배당금, 배당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배당금을 상승시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2%인데 과거에 배당금이 현재 한 절반 수준일 때는 한 3%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2배로 늘었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한 30% 정도 하락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만큼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기업은요. 미드 아메리카 아파트 커뮤니티입니다. 사실 이 주식은 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리츠입니다. 리츠가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거잖아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여러 부동산에 투자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그런 투자 자산이 바로 리츠입니다. 물론 부동산 펀드도 있는데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ETF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죠. 그래서 단돈 1,000원 아니면 10,000원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티거명은 MAA인데 배당락일이 1월 14일, 배당 지급일이 1월 29일입니다. 즉 배당락일 전까지 보유를 한다면 1월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10.4%, 배당 수익률은 3.32%입니다.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가총액은 한 16조 원에 달하는 그런 리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상장된 리츠가 한 10개 내외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츠의 종류만 무려 12개나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MAA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관리하는 부동산 리츠입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버지니아 등 미국의 남동부와 남서부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리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부동산 불패신화라고 하는데 미국도 뭐 크게 다르지가 않겠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리츠의 주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적을 보시면 이 과거부터 꾸준히 계단식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낮을 때는 한 16%, 높을 때는 뭐 25%를 넘어가기도 하네요. 이 수준을 현재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당금도 정말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잘 증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같은 기간 배당 수익률은 추세적으로 좀 낮아지면서 그만큼 주가는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한 6년 정도 내다보면 한 2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S&P 500 지수나 다우존스 이런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밑돈다. 하지만 그만큼 따박따박 배당을 주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좋다.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에브비라는 기업입니다. 티거명은 ABBV고요. 배당락일은 1월 14일, 배당 지급일은 2월 16일입니다. 이 기업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2.2%, 그리고 현재 배당 수익률이 5.06%입니다. 정말 미국 배당주 중에서도 상당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려 시중금리의 5배예요. 그리고 에브비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200조 원에 달하는 정말 라지캡도 아니고 메가캡인 기업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체인데 주력 제품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입니다. 최근엔 스카이리지, 림보크 등 면역질환 치료제를 출시를 해서 또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지난 5월에 보톡스 원조 기업이죠. 바로 엘러간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에브비의 실적을 보시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분기 실적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엘러간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 효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제약 바이오 업체답게 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뭐 낮을 때는 10% 후반대에서 높을 때는 30%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전반적으로는 30% 내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배당금을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분기 배당금이 감소한 시절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감소한 배당금을 또 언젠가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액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주가치에 힘쓰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죠. 먹고 마시고 바르고 쓰고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흐름을 크게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첨단 IT 산업이 온다고 해도 어차피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 흐름에서 살펴봤을 때는 뭐 빅테크 기업처럼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구가하는 기업은 아니라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할 만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기업 개요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어떤지 또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